자, 목요일 이 시간 우리 동키들의 돈을 키워주는 현명한 친구 김충남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돈을 키워드리는 남자 동키남 김충남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내용 살펴볼까요? 네, 우리가 오복 이렇게 5가지 복 얘기 들어보셨을 건데요. 유교적 오복과 이 민간적 해석의 오복이 좀 다르긴 하지만 이 민간의 오복은 치아가 건강하고 자손이 많고 부부가 해로하고 재산이 많고 그리고 죽어서 명당에 묻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치아는 오복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치아와 관련된 치아보험, 이거 어렵죠. 가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서 해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다영님도 이런 문자 딱 주셨네요. 시작하자마자 아우 치아 보험은 항상 고민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맞죠. 말씀을 주셨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치아 보험은 TV 광고에서도 참 많이 봤고요. 가입 전화도 굉장히 많이 받아봤어요. 네,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음. 그래서 많은 청취자분들이 그냥 생각 없이 덜컥덜컥 가입하시는 보험 중에 하나가 아마 치아 보험일 건데요. 아무래도 치과에서 치료받으면 이거 병원비가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도 듣고 그러신 분이 대부분일 겁니다. 근데 이 치아 보험은 덜컥 가입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네. 첫 번째로는 그 보험료 병원비가 지금 비싸게 나오니까 그 이유도 가입하시는 건데 가입을 하시면 안 된다기보다도 꼭 가려서 하셔야 되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딱 2가지 정도 말씀드릴 건데 주의하시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치아보험에 가입을 하는 건 대부분 언젠가는 혜택을 보겠지. 뭐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언젠가는 내가 이가 좀 안 좋아질 테니까 그때 가서는 혜택을 보겠지. 뭐 이런 마음으로 가입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냥 치아보험으로 맞아요. 언젠가는 이빨이 아플지도 모르니까 뭐 빠질 수도 있으니까 이런 생각으로 그 혜택을 바라고 가입을 하셨는데 문제는 그 혜택 받는 게 훨씬 적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빨 말고 치아. 예, 네. 치아. 그래서 이 치아보험은 손해보지 않고 가입 방법은 간단하게 계산만 해도 나오는데요. 첫 번째, 한 2년에서 3년 동안 총 납입하는 보험료하고 임플란트나 이 씌우는 크라운 치료를 받았을 때 나오는 보험금을 비교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 3년 동안 총 납입하는 보험료하고 네. 임플란트나 씌우는 크라운 치료를 받았을 때 나오는 보험금 요걸 한번 비교해 보자. 계산 한번 해볼까요? 네, 왜 그러냐면 이 치아보험은 대부분 가입하고 나서 90일은 지나야 되고요. 그리고 보통 2년이 지나야 100% 보장을 받습니다. 그러면 보통 한 3에서 4만 원 정도 하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치아가 건강하신 분들은 이 2년이 지나서 또는 3년이 지나도 치과를 다녀오실 일이 많이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내가 딱 2년이 지나서 딱 가야지가 아니라 회사 다니고 또 이것저것 하시다 보면 3년은 그냥 또 흘러가죠. 맞아요. 훅 가요. 그러면 그 매월 3에서 4만 원씩 2에서 3년 동안 납입하는 보험료가 대략 100에서 120만 원, 130만 원 됩니다. 총 내는 보험료가. 근데 그리고 나서 막상 치과를 갔더니 스케일링 좀 하고 충치 몇 개 떼었더니 병원비도 얼마 안 나와요. 이거 가지고 보험금 청구했더니 한 10만 원 나오나? 적게 나오는 거죠. 100 몇십만 원 냈는데. 그리고 임플란트 하나 했다고 칠게요. 근데 한 100만 원 나오거든요. 그러면 낸 돈이나 임플란트 값이나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뭐 크라운 하나 했더니 20만 원 나와요. 그럼 100만 원 내고 20만 원 받는 거예요. 그러면 가입할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 네, 맞아요.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 치아보험은 임플란트나 이런 씌우는 크라운 치료의 고가의 치료를 많이 앞두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생각 없이 덜컥 가입했다가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 이렇게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물론 이 치과 치료가 암처럼 큰 질병도 아니고 발생 빈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보장받기 쉬울 거라는 그런 생각도 있기도 하지만 이 또 치아가 건강하신 분들은 이렇게 장기간 납입할 경우에는 오히려 그 돈을 모으는 게 이자를 받는 게 이득인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추가로 뭐 집안 내력으로 치아가 안 좋거나 고가의 치료를 앞두고 계시지 않다면 가입을 신중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사실 치아가 약한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치아 보험을 들기 전에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치아가 약하다고 하더라도 치과를 자주 가진 않거든요. 맞아요. 한 번 갔을 때 돈이 많이 들긴 하는데 한 번 가서 다 치료한다고 그 돈이 다 나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소리도 싫고요. 아프고 네. 엥 하는 소리 있잖아요. 어머, 우리 조카인 줄 알았네. 치아보험 어쨌든 방금 전 전문가님이 말씀해주신 거 들어보면 집안 내력 그리고 치아가 심하게 아플 때 치과 가기 전에 가입을 하는 게 포인트다. 네, 맞습니다. 음,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음. 이 치과가 그 실비 보장이 안 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렇죠. 가입 시기에 따라서는 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입 중인 실비 보험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치과 치료는 실비보험 청구가 대부분 99% 정도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맞아요. 그런데 이 치과 치료도 다른 병원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급여 치료와 음,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치료로 나눠지는데요. 네. 2009년도 10월 이후 가입한 실비보험이라면 비급여 말고 급여 치료를 받은 병원비는 부분적으로 실비보험이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럼 급여 치료는 뭐가 있냐면 뭐 잘 아시는 잇몸 치료, 스케일링, 신경 치료, 뭐 사랑니 발치, 아말감 충전 이런 거는 다 실비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한다는 얘기고요. 어, 알고 계시는 비급여 치료인 임플란트, 크라운 브릿지, 틀니 이런 것들은 실비보험이 안 됩니다. 신경 치료도 되는구나. 네, 됩니다. 몰랐던 청취자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2009년 10월 이후에 실비보험에 가입하신 분들 치과 치료 중에 급여 치료는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그리고 생각보다 급여 치료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참고로 만 65세부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평생 2개까지 임플란트 비용이 70%를 지원을 해줍니다. 바꿔 말하면 만 65세부터 임플란트 한 개당 본인은 그냥 30에서 40만 원 정도의 비용만 내시면 되고요. 네. 틀니 같은 경우에도 7년에 한 번씩 70%의 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제도가 생긴 지 한 5년 정도가 된 것 같은데 아직도 모르고 계셨던 만 65세 분들께는 아주 유용한 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는 임플란트 할 때 잇몸이 약하신 분들은 이 발치된 치아 자리에 뼈 이식 또는 치조골 이식을 하게 되는데요. 맞아요. 이때는 2006년도 이전에 가입한 생명보험사에 종수술비 특약이 있다면 이 종수술비에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으니까 꼭 증권을 찾아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이미 치아가 발치된 상태에서는 치아보험의 혜택을 못 받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아가 이미 발치된 상태에서는 치아보험 혜택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 발치된 이후에 치아보험 가입하면 음. 그 발치된 치아는 보장 못 받는 거예요. 이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그거 모르시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뽑고 나서는 안 된다. 네. 치아가 발치되기 전에 치아보험 미리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자, 깨알 같은 꿀팁도 주셨습니다. 그러면 갈팡질팡 선택의 순간을 돕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본격적인 오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하신 청취자분의 이야기 들어볼까요? 우리 딸 이제 취업도 했으니 보험은 가져가야지. 무슨 보험? 엄마가 가입해줬으니까 끝까지 내주든가 해지를 하든가. 엄마 마음대로 해. 아니 네가 영원히 20대 30대에 머물지 않아 본데 보험은 있어야 돼. 몰라. 어떤 보험인 줄 알고 그거 계속 보험료 내. 엄마가 다 들어놓고. 나는 몰라. 아이고 엄마 듣는 라디오 돈키호테 검사 맡고 올 테니까 기다려봐. 저희 PD가 옆에서 한마디 합니다. 엄마야 아빠야. 자, 지금부터는 보험 증권을 읽어주는 남자 보증남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캐릭터 변신. 보증남이 만나고 온 오늘의 주인공 어떤 분입니까? 보증남 씨? 네, 반갑습니다. 보험증권 읽어주는 남자 보증남입니다. 오늘은 50대 어머니가 취업한 30대 딸에게 보험을 물려주려고 하는데 네. 따님이 보험 필요 없다라고 하셔서 답답한 마음에 돈키호테 보험증권을 직접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따님에게 물려줘도 될 만한 보험인지
상담 신청해 주셨습니다. 아마 근데 이런 가정 많으실걸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녀가 이제 취업을 했잖아요. 맞아요. 보험료 이제 네가 내야지. 야, 엄마가 언제까지 내주니 했는데 막상 아니 엄마가 다 가입해놓고 왜 이걸 나한테 내라 그래. 나 부담스럽게 이러는 자녀분들도 많을 거예요. 맞죠. 음. 사실 이 30대가 적은 나이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변에서 실제로 아프거나 다쳐서 보험이 필요한 상황을 직접 겪어보지진 못하거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보험에 대한 관심도 없을 법도 한데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분들의 보험을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자녀들에게 어떤 보장을 받는지 잘 설명을 못 해주시는 상황이 또 많아요. 어렵거든요. 그럴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보험 증권 준비해서 제가 누굽니까? 이 보증남한테 도움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증권을 한번 살펴볼까요, 보증남? 네. 첫 번째는 이 매월 4만 원씩 납입 중인 암보험이었습니다. 네. 이 가입 날짜가 2012년 9월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20년 납입니다. 네. 근데 11년 납입했네요. 2023년이니까. 그리고 9년 앞으로 남았네요. 9년만 내면 납입 끝나는 그런 보험인데 네. 어떤 보장이냐면 상품명이 일단 나와 있습니다. 100% 환급형 암보험. 그리고 만기는 80세입니다. 네. 아래 특약 중에서는 뭐 첫날부터 입원, 갱신형 특약이 있긴 한데 보험료가 비싸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큰 문제 없어 보이고요. 네. 암 진단비가 얼마인지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겠고 또 성인병 진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보장의 범위가 좁은 뇌출혈인지 그나마 넓은 뇌졸중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걸로는 자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뒷내용을 살펴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100% 환급형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좀 자세히 보고 싶긴 합니다. 자, 다음 장 살펴볼까요? 네, 그 환급형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보험증권에 실제로 보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100% 환급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제 보험 기간이 80세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주계약 보험료 전체가 아니라 4만 원 전체가 아니라 주계약 보험료 3만 3천 원을 20년 곱하면 한 80세 때 이자는 없고요. 원금 792만 원 정도 환급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실제 보장은 암 진단비 5천만 원 네. 나와 있고 갑상선 같은 유사암은 좀 적죠. 4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입원이 딱 만원 특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험료가 저렴하니까 나중에 많이 갱신되면 그때 삭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갱신형이긴 하지만 지금 당장은 보험료가 저렴하다. 지금 당장의 보험료가 지금 2,000원 정도였죠? 네, 맞습니다. 네, 2,000원 정도니까 저렴하다. 그러니까는 유지하다가 나중에 삭제를 하면 괜찮다. 어차피 특약은 추가는 불가능하지만 삭제는 가능하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성인병 진단에 해당되는 이 보장 아쉽지만 보장의 범위가 좁은 뇌출혈과 급성신경색 각각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뇌출혈은 뇌혈관이 터졌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네. 이 보험증권에 적어도 뇌졸중이라고 적혀 있어야 뇌혈관이 막혔을 때인 뇌경색도 같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공식으로 외워보면 뇌출혈 더하기 뇌경색은 뇌졸중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뇌출혈 더하기 뇌경색이 뇌졸중이다. 그리고 심혈관도 보험증권에 급성신경색보다는 허혈성이라고 적혀 있어야 넓은 보장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아쉽지만 뭐 일부 보장이 아쉽긴 해요. 그래도 중요한 건 납입을 반 이상 마친 점과 그리고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점 이것 때문에 유지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간혹 전문가분들 중에서 뇌혈관, 심혈관 이렇게 적혀 있어야 된다. 이렇게만 말씀 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김충남 전문가님은 뇌혈관이 아니라 뇌졸중, 그리고 심혈관이 아니라 허혈성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뇌혈관 그리고 심혈관까지 가면 좋은데 보험료가 또 올라가다 보니까 적어도 뇌졸중이나 허혈성 정도까지는 있으면 좋은 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가 보험료 납입 여력이 돼서 더 많은 보장을 원한다. 그러면 뭐 심혈관 이런 것까지 추가하면 좋은 거죠. 최소한의 마지노선을 말씀드린 겁니다.
제일 넓은 건 뇌혈관, 심혈관이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싸게 가입을 하는 거니까 네. 그 마지노선으로 본다면 뇌졸중, 허혈성 여기까지는 그래도 최소한 가입을 해야 된다라고 네, 맞습니다. 보시는 거군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보험은 일단은 합격이라고 하셨어요. 환급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납입을 반 이상은 마쳤기 때문에 일부 부상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유지를 하셔라. 자, 그럼 유지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은요? 네, 두 번째 보험은 2014년 3월에 또 가입한 건강보험인데요. 네. 납입보험료는 6만 5천 원 정도 됩니다. 30년 납 100세 만기로 또 만기도 길게 잘 되어 있고요. 네. 근데 보험료 6만 5천 원 중에서 이 증권을 보시면 적립보험료가 또 8천 원이에요. 8,366원 네네, 그죠? 정확히. 이 적립보험료는 아시겠지만 보장과는 전혀 상관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 8천 원을 줄이거나 좀 없애더라도 보험료는 한 5만 7천 원까지 바로 줄어들 수도 있을 겁니다. 증권만 봐도 이렇게 쉽게 보험료를 어디서 줄여야 되는지가 보여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증권만 봐도 됩니다, 정말. 네, 증권을 읽을 수만 있어도 네. 그러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증권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만 우리가 파악을 해도 아 이거는 없앨 수 있는 건데 왜 있지? 이걸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다는 네네. 거죠. 자 그럼 자세한 보장도 볼까요? 네, 이 건강보험에는 암 진단비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암 진단비 소외감 제외 2천만 원. 그 밑에 암 진단비 3천만 원. 그 밑에는 고해감 진단비 2천만 원. 좀 어렵긴 하죠. 같은 암인 줄 알았더니 이렇게 보험증권에 따로따로 나와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게요. 암이 3개나 있네요. 네. 어. 그런데 이 보험 증권 보시면 소비자분들은 많이 어려워하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지만 누구와 함께라면 보증남과 함께라면 어렵지 않습니다. 손끝이 말려들고 있어. 아니 그러면 고해감 진단비는 알겠는데 암 진단비, 소해감 제외 그리고 암 진단비 요 두 개는 뭐예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네, 지금 헷갈리시죠? 네. 지금 뭐냐면 암 진단비하고 소외감 제외 2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제외된 소외감 증권에 나와 있습니다. 이 보험사에서 말하는 소외감은 유방, 자궁, 전립선, 방광 그리고 갑상선, 기타 피부,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요거를 소외감이라고 하고요. 요 나머지 뺀 나머지 암이 걸렸을 때 2천만 원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암 진단비는요? 그죠. 3천만 원. 그죠? 거긴 뭐냐면 이 3천만 원 뭐냐면 말 그대로 일반암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암. 일반암 3천만 원하고 유사암 제외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유방이나 자궁, 전립선 이게 없는 거죠. 포함하고 있는 거죠. 나 이해 못했어요. 아니 위에 있는 암은 아니 그럼 예를 들어서 음. 폐암에 걸렸어요? 네 그러면 위에서도 얼마나 나오고 받는 아래서 거예요? 나오고 5천 나오고 두 가지 다 나오는 거다. 단 그 위에 있는 소외감 제외에 이 소외감에 유방, 자궁, 전립선, 방광암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밑에는 포함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만약에 유방암에 걸렸다 그러면은 밑에 있는 3천만 원은 나오는 건데 그렇죠. 위에는 2천만 원은 안 나오는 거고.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맞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암 진단비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소외감을 포함하고 하나는 소외감을 포함하지 않는 걸로 네네. 해서 두 개로 나눠져 있다. 근데도 굉장히 금액이 저렴하네요. 30대인데. 어찌 왜냐면 보면? 가입한 지가 벌써 꽤 됐고요. 그리고 그 소외감을 제외했기 때문에 보험료가 좀 저렴해서 네. 일부 보험을 이제 만들 때 가입할 때 좀 효과적으로 하실 때는 이렇게 좀 분리해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상품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네. 웬만하면은 이런 제외하는 암들이 없는 게 더 좋겠죠. 소비자 그렇군요. 입장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암 진단비가 건강보험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좀 복잡해 보이기는 합니다만 고해감도 있고 소해감 제외, 일반암 이렇게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뇌하고 심장도 한번 볼까요? 네. 다음으로는 이 기존 보험에 이제 뇌출혈, 급성 신경쇠까지만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뇌혈관, 허혈성까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보장이 되어 있어서 따님께 물려주셔도 될 것 같은 보험입니다. 앞서 그러니까 뇌하고 심장 부분이 조금 보장이 부족했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족한 부분이 여기 있었네요. 있었습니다. 네. 혹시 이거 김충남 전문가께서 해주셨던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보장이 잘 돼 있는데 이거? 네.
괜찮네요. 잘 돼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있는 것이 치아보험이 들어있네요. 네, 오늘 많이 나오네요. 어. 이 마지막 치아보험이 2017년도에 가입하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도 매월 35,000원씩 내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면은 몇 년째예요? 한 6년 내신 거죠? 음. 그러면 35,000원씩 6년을 납입하면 아까 딱 나오거든요. 250만 원이에요. 총 납입한 보험료가. 네. 근데 증권을 보시면 임플란트 하면 150만 원 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임플란트 하나 하면 손해예요. 그러네요. 적어도 2개, 3개씩은 해야 돼요. 근데 멀쩡한 치아를 막 뭐 치과에서 막 뽑고 그러진 않거든요. 이럴 때 손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따님이 치아보험 가입한 이후에 치과를 한 번도 안 가셨습니다. 저희 PD님과 거의 동일합니다. 반성하셔야 됩니다, PD님. 네. 반상회 하자는 줄 알았네. 네, 저희 PD도 그렇죠. 몇 년을 가입했다 했죠? 10년을 가입을 했습니다. 네. 되게 좋아하네요. 10년 가입을 했는데 치과를 한 번도 안 갔대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해지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몇 달째 하고 있는데 똑같아요. 치과 한번 다녀오시고 나서 네.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하는 쪽으로. 네. 근데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아. 치과를 다녀왔는데 네네. 아플 것 같대요. 아, 같아서. 조만간 아플 것 같답니다. 아플 것 같아서. 예. 내버려 두세요. 도대체 돈키호테 왜 하는지 몰라요. 정말.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복습을 우리가 다 같이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해주신 내용들이 더 명확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사연자분 나머지는 또 어떻게 정리를 해드렸는지 일단 치아보험은 정리를 하시는 걸로. 네, 치과 네. 다녀오신 이후에 정리하시는 걸로. 네. 그래서 이 그다음. 위에도 실비보험이 있어서 당연히 유지를 권해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납입을 맞춰가는 환급형 암보험 그리고 건강보험은 보장이 잘 돼 있어서 유지를 하시되 또 기존에 없는 것들이 또 있잖아요. 뭐 심혈관이라든지 표적 항암 담보 이런 것들을 신규로 또 보완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총 보험료는 13만 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면서 보장은 더 넓게 해드렸고요. 네. 어머님 따님 뭐 같이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아 정말로 보험증권 혼자 보기에는 정말 어려웠는데 저랑 같이 보니까 너무너무 쉽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이 보증남을 하고 나서 좋은 게 이렇게 증권의 일부분을 가져오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건 이런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아 이게 이런 게 있으면 이런 거구나. 내 증권에서도 이런 게 있으면 이렇게 보면 되는구나. 이거를 파악하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아까 같은 경우도 암 진단비가 2개 있으니까 네. 뭐지? 2번 가져오신 건가? 잘못 복사하셨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시간에 목요일날 김충남 전문가와 함께하는 이 시간에는 혹시 가능하시다면 증권을 옆에 꺼내두고 보시거나 아니면 저희 유튜브에 올려두는 다시 보기를 통해서 여러분도 이제 증권을 보시면서 함께하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동키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윤희님 이런 문자 주셨네요. 저는요 치아보험 들었다가 해약했어요. 병원비가 80만 원 정도 나왔는데요. 보상은 이것저것 다 빼고 나니 17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해약 끝. 오늘 김충남 전문가께서 말씀해주신 그 내용하고 딱 맞네요. 그죠? 네, 맞아요. 네. 자 그리고 남편이 당뇨가 있는데요. 잇몸도 약하고요. 치아 상태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아서 몇 달 전에 부랴부랴 치아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당뇨가 있을 때 치아보험에 가입을 한다면 체크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8237님께서 주셨어요. 네,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사에서 물어보는 이런 질문사항, 뭐 고지사항이라고 하는데요. 이 치아보험은 치아와 관련된 것만 물어봅니다. 뭐 1년 안에 뭐 치과를 갔다 온 적이 있는지 뭐 그런 것들. 그래서 뭐 당뇨가 있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지 않아서 네. 뭐 고지사항 어긴 건 아니고요. 네. 보장만 괜찮으면 잘 유지하시고 뭐 2년 뒤에 3년 뒤에 큰 치료 잘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8237님 남편분께서 잇몸도 약하고 치아 상태가 좋지 않아서 앞으로 치료를 앞두고 계신다고 한다면 일단은 보장이 제대로 되어 있는 건지 한번 점검을 받아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제가 아는 분 사례인데요. 그렇죠, 맞아요. 네. 네. 제가 아는 분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제로 치아보험 중에서 질병과 상해가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상해를 통해서 이게 치아 치료를 굉장히 비싸게 했는데 이게 상해가 안 들어져 있던 경우였던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치아가 아프거나 썩어서 이 치아를 치료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치아를 왜 우리가 다칠 수도 있잖아요. 다쳐서 부러지거나 해서 그 치아를 치료하는 경우에는 절대 보상을 받지 못하는 그런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던 그런 치아보험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치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도 한번 점검을 받아보시면 어떨까. 어차피 무료 점검이고요. 그리고 전문가에게 전반적으로 괜찮은 보험인지 그리고 이게 나에게 합당한 건지 나한테 맞는 건지 이런 것들을 쭉 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함께 살펴보는 거니까요. 도움 받아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태양 님께서도 문자 주셨고요. 안보현 님은 이런 말씀 주셨네요. 치아 견적이 410만 원 나왔어요. 보철 6개, 발치 2개, 보험 가입은 3개월 넘었고요. 라는 말씀 주셨네요. 3개월이면 보상 못 받으시잖아요. 보험 가입 이후에 이제 면책 기간이라고 그래서 음. 뭐 90일은 지나셨으니까 이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을 텐데 아마 뭐 보철을 하면 뭐 임플란트 뭐 100만 원이다. 근데 뭐 2년이 안 됐으니까 뭐 50만 원씩 이제 50% 보장 받을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이렇게 치아보험은 가입하기 전에 내가 그러니까 치료를 앞두고 2년 전에 가입을 하고 네. 그러니까 치아 치료를 미루는 거죠. 2년 동안. 그러신 분도 계세요. 아, 네네. 돈 때문에 그래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뭐 참을만 하니까 그러시겠죠. 네. 자, 그리고 저는 치아보험 7만 원짜리 그리고 아들은 4만 원짜리를 가입을 했습니다. 22번 정도 납입을 했고요. 잘 가입한 거 맞을까요? 라고 이명규님 말씀 주셨네요. 뭐 7만 원씩 22번 내셨으면은 이제 뭐 한 2년이 다 지나가시는 것 같은데요. 계산해 보면 한 150만 원 정도 내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적어도 임플란트라든지 크라운 고가의 치료를 하신다면 좀 이득이실 거고. 근데 생각보다 뭐 치과 갔더니 별로 치료할 게 없어요. 이러면 또 손해 보시는 쪽에 해당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전에 피자집 갔을 때 왜 샐러드 무료 뭐 해가지고 샐러드 왜 한 번 먹으면은 그 접시 가지고 계속 먹을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랬을 때 피자는 안 먹고 계속 샐러드 한 7번은 먹어야지 본전 찾는다 해가지고 애들끼리 그러면서 먹고 싶지도 않은데 계속 샐러드 먹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마치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불안한 느낌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해야지 본전 찾고 뭐 이런. 치아가 아플지도 모르겠다. 막 그런 느낌인데 근데 사실상 뭐 가족 내력이라든지 그리고 본인의 뭐 인문 상태 뭐 이런 것들을 따져 보면은 그래도 손해 보지 않고 가입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뭐 잘 따져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분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7210님은 치아보험 몇 세까지 가입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네, 보험사마다 다르긴 한데 요즘은 가입 시기를 많이 늦춰져서 한 60세나 70세까지도 가입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좀 비싸시긴 네, 보험료가 하네요. 아무래도 저렴하진 않겠죠. 네. 임플란트나 이런 것들을 많이 앞두고 계실 테니까. 네. 자,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해봤습니다. 자, 포인트 짚어볼까요? 첫째, 아무 생각 없이 가입한 치아보험은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임플란트, 크라운 같은 고가의 치료를 앞둔 분들만 가입을 권해드립니다. 둘째, 우리 집 보험 증권만 살펴봐도 돈이 모입니다. 혼자 읽어보기엔 어려운 보험 증권도 보증당과 함께라면 어렵지 않습니다. 함께해요. 네, 내일 예고도 부탁드릴게요. 네, 내일은 막막한 재무 고민을 말끔하게 해결해드리는 재무 고민 상담소 시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충남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